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우승 효과로 피파 랭킹이 54위, 무려 15계단 상승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선 이란에 이어 2위의 성적인데요. 아시안컵의 감동, 재탕 3탕이 되어도 여전히 기쁜 것 같네요. 스포츠24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지금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구강컵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선제골은 바르셀로나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40분. 수아레스가 문전 앞까지 돌파합니다. 골문 앞에 있던 메시가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비아레알의 볼 처리 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엔 비아레알의 반격입니다. 후반 2분, 트리게루스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꿰뚫었습니다. 정확히 골키퍼가 막았지만 트리게루스의 슈팅이 더 강력했습니다. 2분 뒤 바르셀로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니에스타와 수아레즈가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문까지 돌진해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 19분 메시의 코너킥을 피케가 그대로 연결해 바르셀로나가 2점 차 앞섭니다.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놓치긴 했지만 구강컵 4강 1차전의 승리는 바르셀로나가 지켰습니다. 스페인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14분 티아고의 공이 레알의 골망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기세가 오른 아틀레티코는 4분 만에 또 골을 넣었습니다. 니게스가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터뜨린 것입니다. 시크이라의 택배 패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22분 투란의 긴 패스를 니게스가 헤딩으로 받았고 그리즈만이 마무리하면서 아틀레티코는 점수 차이를 3점으로 벌렸습니다. 후반 44분 토레스의 크로스를 만주키치가 헤딩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아틀레티코는 4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동원이 풀타임으로 활약한 아우크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7분 클라반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알틴톤의 패스였습니다. 전반 37분 아우크스부르크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보바딜라의 득점이었습니다. 프리킥 찬스를 잘 살린 골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프랑크푸르트가 한 점 만회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마이어 헤딩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아이그너의 재도전 골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25분 프랑크푸르트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짐브라노의 패스를 마이어가 마무리했습니다. 지동원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공이 너무 높거나 넘어져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이 후반전 교체 출전했지만 레버쿠젠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전반 18분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레버쿠젠의 골문이 뚫렸습니다. 젤케의 선제골이었습니다. 전반 30분 베르더 브레멘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유노조비치의 득점이었습니다. 레버쿠젠의 골키퍼가 정확히 방향을 읽었지만 한 발 느렸습니다. 전반 42분 벤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레버쿠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골대로 공을 찾고 결국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공에 대한 집념이 결국은 카라누글루의 헤딩골로 완성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손흥민 투입 이후 공격력이 살아난 레버쿠젠은 동점골 넣기에 노력했지만 베르더 브레멘의 수비벽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은 베르더 브레멘에게 2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네, 3일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김재영,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02 어게인 가능할까요? 대한축구협회가요. 2019년 여자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네. 출사표를 던진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나라입니다. 분위기는 현재 지금 우리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7년 대회는 중국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2011년은 독일, 그리고 올해는 캐나다에서 여자 월드컵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대륙별로 이 골고루 기회가 돌아갔던 만큼 이번에는 유럽보다 이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러낸 시설과 노하우로 현재 합격정을 받고 있는데요. 월드컵 개최지는 다음 달 20일 피파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과 그리고 네. 아시아 대륙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허재원 기자도 뭐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불안한 거는 2017년에 네.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지죠.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2년 사이에 피파 주간 대형 대회를 2번 연속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도 조금 있고요. 당장 올해는 이제 2015년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12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됩니다. 사상 첫 승이 목표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조별리그 통과까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소연이나 박은선 선수가 공격진에 나서기 때문에 역대 최강의 공격력을 갖추고 당찬 도전에 나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허재원 기자가 또 농구 소식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억대 연봉이 보장이 돼 있는데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뭐 억대 연봉 준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다들 김장 기자는 저는 같은 마음인데 어떠세요? 다들 뭐 대답은 비슷합니다. 다 그런데 네. 뭐 남자 프로농구 감독 얘기인데요. 뭐 시즌 막판에 접어들면서 지금 성적에 따라서 감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농구 대통령이었던 KCC 허재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리고 사실상 6강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진 KT의 전창진 감독이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T랑 임상공사 이렇게 감독과 계약이 만료되는 팀들이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후임 감독에 대한 소문들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한데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아무리 억대 연봉이어도 프로농구 감독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로축구는 어때요? 프로축구도 비슷하죠. 사실 지난 시즌 이제 감독을 맡았던 전남의 하석주 감독 네. 그리고 제주의 박경훈 감독이 모두 이제 개인의 이유로 이제 감독실을 관뒀는데 네. 역시 여기에는 어떤 성적에 대한 강한 압박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 이광종 감독 역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대표팀을 지도해 왔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병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감독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감독은 완생 같아 보이지만 스포츠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감독도 내일을 걱정하는 미생인 것 같습니다. 완생이 되는 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3세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를 달리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와 시즌 초반 우승권에 머물렀었지만 현재는 6위로 추락한 레버쿠젠 오늘 밤 맞붙습니다. 근데 먼저 볼프스부르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 일단 최근 분위기에선 볼프스부르크가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이에요. 후반기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뒀고 또 유로파 리그를 포함하면 무려 9경기 연속 지지 않았습니다. 뭐 특히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 무패 행진을 달리던 선두 바이에른 뮌헨을 4대1로 대파하면서 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여줬는데요. 팀 전력에도 현재 큰 공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강점은 역시 공격력인데요. 특히 이 세트피스가 강점입니다. 팀 득점의 25%인 12골을 이 세트피스로부터 얻었는데요. 여기에 케빈 데 브루인과 시얼레가 포진한 2선 공격진 역시 굉장히 막강합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탐내고 있는 케빈 데 브루인이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8골을 넣었고요. 팀 내 최다골과 함께 도움 11개를 기록한 그야말로 볼프스부르크의 핵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후반기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공백 탓도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로 복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력 상승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수비진인데요.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이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 과연 창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득점력도 역시 고민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13%인데 레버쿠젠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분위기와 좀 경기력을 종합해 볼 때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부진에 빠진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3세판 의견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전문가들은 어마무시한 공개수도 볼프스부르크로 대동단결했네요. 김재영 기자는 위아래, 위아래, 승부도 순위대로 간다라고 했고요. 김도관 해설가는 볼프스의 무패 행진을
김환 기자는 뮌헨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말로 볼프스부르크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김재영 기자, 네. 위아래, 위아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지금 뭐 사실 레버쿠젠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됩니다만 네. 볼프스부르크의 순위가 2위고 또 레버쿠젠의 순위 6위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 역시 순위와 같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본 결과입니다. 네, 재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 지난 시즌 8강에서 만난 데 이어서 오는 수요일 16강에서 다시 맞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첼시가 이제 4강 티켓을 차지했었는데 1, 2차전 합계에서 3대3 동률을 이뤘었는데 원정 다득점 원칙에서 앞선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당시 따돌렸습니다.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16강 대진 가운데 가장 빅매치로 꼽히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첼시는 파리 생제르맹전에 대비해 주중 열린 리그 경기에서 주전들을 대거 제외했습니다. 네. 파브레가스도 쉬었고요. 오스카, 또 게리 케일 등을 빼고도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도 잡고 또 체력적 안배도 하고 일석이조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첼시는 이번 주말 경기가 없습니다.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파리 원정에 나서는 셈인데요.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주말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첼시가 일주일을 쉬는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경기 후 사흘 만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홈 경기에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클지는 좀 미지수고요. 더구나 12일 열린 컵 대회에서 질라탄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을 쉬게 하며 첼시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만큼의 위력적이지는 않다는 부분은 이번 시즌 승부의 변수로 예상이 되고요.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많은 이 해외 전문가들은 홈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두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비교할 때 저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자신의 감을 믿는 김재영 기자의 감을 믿어보면서요. 3세판 전체 의견 함께 하시죠. 첼시 승리의 2표, 파리 생제르맹 승리의 1표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는 약해 빠진 파리라는 말로, 김동완 해설가는 6일 쉰 첼시라는 말로 각각 첼시를 응원했고요. 김한 기자는 일단은 무승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잉글랜드 FA컵 32강 경기입니다. 오늘 밤 웨스트 브롬위치, 웨스트햄이 16강을 가기 위한 한판 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웨스트 브롬위치 참 어려워요. 네, 발음하기 좀 어렵죠. 네. 이 경기 역시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인데 뭐 말 그대로 정말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판 승부의 특성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웨스트 브롬은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중 경기에서 수완지를 꺾으며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스쿼드에 큰 공백도 없는 상황이어서 100% 전력으로 FA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트햄 역시 뭐 만만치 않습니다. 앤디 캐롤의 부상 공백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습니다.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메뉴와 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더구나 웨스트햄은 올 시즌 웨스트 브롬과 맞대결해서 1승 1무로 지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원정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상황인데요. 샘 엘러다이스 웨스트햄 감독이 올 시즌 목표를 FA컵 우승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 굉장히 뭐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간절함에서 앞선 웨스트햄이 16강 티켓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독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먼저 웨스트햄을 응원한 김재영 기자는 우리 목표는 우승이라고 외쳐줬고요. 김한 기자 역시 도찐, 개찐이지만 1% 낫다라며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해줬습니다. 김동완 해설가는 플래처 효과를 내세워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는요. 감으로 웨스트햄을 추천하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웨스트햄이랑 웨스트 브로미치 팀 이름도 잘 모르는데요, 사실. 전력은 뭐 둘도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2명이 찍은 웨스트햄을 찍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감을 좀 허정 믿겠습니다. 기자 워낙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네, 요즘에. 좀 긴장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있을 남자 프로농구 2경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매경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위권의 두 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전자랜드, 삼성을 상대로 마음 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네, 전자랜드가 이번 경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편한 경기죠. 네. 전자랜드 뭐 스타 선수가 정말 없는, 이렇게 하면은 뭐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이죠. 그런 구단 중에 하나인데 시즌 초반에 8연패를 당하면서 위기를 맞은 거 빼고는 그 뒤로는 줄곧 만만치 않은 전력을 선보이면서 중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주장 선수 포엘,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 맏형인 이현호 선수를 중심으로 정말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있는 팀인데요. 팀워크를 가장 중시하는 유도훈 감독이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역시 전자랜드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뭐 거의 유력한 상황인데요. 남은 정규리그 경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경기들은 플레이오프에 대비해서 다양한 전술을 시험 가동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국내 빅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부상에서 회복한 주태수 선수의 활약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삼성은 정말 이번 시즌 내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상민 감독 정말 데뷔 시즌이 혹독했습니다. 이제 KCC와 탈꼴찌 경쟁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고 일찌감치 선수단 재편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새내기 김준일 선수의 신인왕 도전이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구단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할 전망이고 김준일 선수의 출전 시간도 늘리고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유종의 미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될 요즘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이나 팀 분위기, 그리고 동기부여 등 모든 면에서 홈팀 전자랜드가 앞섭니다. 전자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전자랜드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전자랜드와 삼성의 대결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전자랜드가 이긴다의 올인입니다. 허재원 기자는 6강도 실력도 안정권이라고 했고요. 최용석 기자는 전자랜드의 홈 무패를 강조했네요. 이원만 기자는 벗어나기 힘든 꼴찌의 늪이라며 삼성을 걱정했습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두 팀, KT와 인삼공사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맞대결을 펼쳐요. 네, KT가 지금 4연패입니다. 뭐 사실상 6강이 좀 힘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5일 모비스전 역전패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그때 이제 전창진 감독이 입원을 했었는데 그래도 멋진 경기를 굉장히 펼쳤고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틀 후 오리온스전에서도 전반 한때 11점 차까지 앞섰는데 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놓치면서 사실상 6강 플레이오프가 좀 멀어졌고 그 뒤에 두 경기도 뭐 심판 판정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쉽게 지면서 선수들이 많이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전태풍 선수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미 좀 KT가 힘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지금 시즌도 안 끝났는데 차기 감독에 대한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래저래 좀 뒤숭숭한 KT입니다. 인삼공사 역시 6강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멤버가 모두 모인 만큼 시즌 막판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보겠다는 각오가 비장합니다. 오세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그 이정현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했고 여기에 원래 있던 양희종과 박찬희까지 우승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골밑에 오세근이 버티고 있고 외곽에는 이정현이 석점포를 끊임없이 노리고 박찬희와 양희종이 굳은 일을 하는 뭐 이런 팀이라면 상대 수비로서는 막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겠죠. 네.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떠나서 프로농구에서 가장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는 이 선수들이 시즌 마지막까지 좀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두 팀 모두 강한 동기부여는 할 수 없는 경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했던 인삼공사가 다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와 상관없기 때문에 맥 빠진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KT와 인삼공사 모두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고요.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이번에도 허재원 기자의 매직이 일어날까요? 허재원 기자만이 인삼공사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최용석 기자는 이번 경기의 키워드는 서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온만 기자는 연패 탈출이 보인다라며 각각 KT의 승리를 예상해줬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도요. KT와 KGC 어떤 팀이 먼저 이길 것 같아요? 뭐 사실 농구와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네. 저는 인삼을 참고로 좋아하고 통신사는 KT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인삼공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승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삐릿삐릿 괜찮아요? 축구 팬들 많이 놀랐죠? 이번 주 축구 3세판 성적도 신통치 않네요. 하지만 경기들은 화끈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완승하면서 김재영 기자만 맞춰주셨고요. 바르셀로나, 토트넘, 베르더 브레멘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농구 예상 결과입니다. 무패 신화를 이어가던 허지원 기자가 이번 주에는 한 경기 틀렸습니다. 대신 이원만 기자는 2주 연속 예상 경기를 맞춰줬고요. 최용석 기자는 2경기 모두 틀리셨습니다. 경기 결과는 전자랜드와 오리온스의 승리였습니다. 네, 사실 5주 연속 굉장히 대단하긴 했습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허재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면 승률이 떨어지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징크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쉬운 경기는 잘 맞추고 어려운 경기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네. 이번 경기는 좀 어려워요. 인삼공사가 KT의 경기는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는요, 조기차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응원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드디어 맞추셨어요?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역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보면서 제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오늘은 왠지 감성적으로 너무 스포츠를 네, 바라보시는 오늘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감성 충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라운드바 기자들의 한 줄평 싸움입니다.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AS 로마 대 파르마의 경기 예측입니다. AS 로마가 최하위 팀인 파르마를 쉽게 이긴다면 리그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AS 로마가 홈구장에서 파르마를 3대0으로 간단히 제압할 것이다 라며 AS 로마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김환 기자가 제작진에 쏘기로 한 커피 공약 지켜졌습니다. 김재영 기자 근데 공약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당연히 이제 제가 내걸은 공약을 지켜야 할 텐데 그 전에 네. 앞서 사실 저는 새삼 깨닫게 됐어요. 작가님과 PD님이 이 CG까지 넣어가면서 그 커피 드신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인 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고요. 네. 공약은 제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요, 떡볶이 먹는 이런 소박한 데이트 굉장히 좋아해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먹는 소박한 거 좋아하는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좀 화려해 보여서. 오늘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이 있다면 아마도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하나겠죠. 다음 주 야신 김성근 감독이 스포츠24와 함께한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